사람들이 거기 뭐 지하철이 없니 뭐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미분양해요. 제가 봤을 때는 성사포발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89년도에 삼성에 들어갔는데 그 89년도, 90년도가 이제 분당, 뭐 일산 이런 아파트들이 막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분양 사무실을 찾아가서 아가씨가 막 이제 한 채 팔기로 해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제가 아가씨 보고 저기 생린피 좀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생린피 가지고 제일 위에부터 꼭대기 밑에까지 쫙 긁어가지고 열채를 쫙 긁고 내일 제가 이거 계약할 테니까 아무 주지 마세요. 딱 그러고 열채를 실제로 샀습니다. 94년도에 계약금 300이니까 3천만 원 들었겠죠. 제가 6채, 저희 누나가 2채, 저희 어머니가 2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300만 원, 또 중도금 300만 원. 나머지는 뭐 국민 뭐 하여튼 뭐 빌려주는 가고. 그래서 이제 입주할 때 전세가 2천만 원 하더라고요. 줬어요. 2년 전에 4천, 2년 전에 8천, 뭐 1억 2천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하여튼 요긴하게 사고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님, 우리 패럴렉스에서도 주니어 MB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인문 고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영 경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잘못돼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돈을 밝히면 안 된다는데 돈을 밝히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속성, 금융에 대한 속성,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하고 자, 그 다 오셨습니까? 예, 오셨죠? 제가 사실은 우리 고향에 왔으니까 이 선물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그죠? 이 책을 읽고 제가 막 가슴이 떨렸다고. 그렇게 가슴이 떨렸는데 철학과 산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간단한 시가. 나와서 이 마이크를 잡고 낭독을 해주실 분 계시면 제가 이 책을 선물 드리고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데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오십시오. 우리 어머님. 자, 이 책에 보면은 이게 플라톤의 국가론의 에세이북인데 중간에 이제 철학과 산책이라는 제 시가 있는데 행함은 알매 쏜다 이런 책에서 오늘 올랐습니다.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연혁신 캠퍼스의 DMZ 대연혁신 캠퍼스의 실장입니다. 자,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더불고 읽었어요. 예. 분위기 있게 읽어주시고. 네. 저도 행함은 알면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덕에 대한 무지야말로 모든 악한 행위의 원인이라고. 결국 모르기 때문에 불의로 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성립할 것이다. 올바름과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알미, 우리를 정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행함은 알면서 시작된다. 아테네의 혼돈은 무지 때문이었다. 이를 지적한 소크라테스의 통찰력에 놀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현인이라 칭송했지만 그는 오직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테네의 번영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진정한 알미 세계로 인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대신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묻고 답하기를 반복하며 젊은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소크라테스와 젊은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계속 질문만 해대고 있군요.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소크라테스는 답한다. 내 역할은 자네들이 자신의 생각을 낳도록 돕는 것이네. 정신을 탄생시키는 산파인 계지. 우리 가족은 정말 축복받았네. 내 어머니는 아낙네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왔던 산파였는데 나는 젊은이들이 생각을 낳는 것을 돕고 있으니 말일세.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소중하듯 영혼이 배 아파 낳은 생각도 소중한 법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주입해준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하고 질문에서 잉태한 깨달음이기에 너무나 창조적이다.
나는 인문 고전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깨달아 벅찬 감동을 누려왔다. 이제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기쁨은 2배, 3배,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감히 소크라테스가 될 순 없겠지만 그 정의의 길에 한 걸음 보탬이 되기를 바라본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예. 자, 잘 읽었죠, 그죠? 내용은 이해됩니까? 행함은 알면서 온다. 제목인데 결국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들은 단연코 인문고전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고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2배, 3배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제가 감히 소크라테스는 될 수가 없지만 그 정의의 발걸음에 보탬이 되면은 저는 만족하는 것이고 우리의 GMB의 펠렉스의 학생들이 감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3부는 구체적으로 자 이제 알았어요. 교육이 변해야 돼요. 우리 애들의 학습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애들이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공부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게 모든 학원들에 가가지고 뭐 어떤 입시 제도 같은 것도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제가 음악을 한번 듣고 시작해 볼까요? 예, 잠시만요. 넣을 겁니다. 이 노래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생각을 하면 세상이 보여 사유하고 질문하라 fearless 생각을 하면 세상이 보여 사유하고 질문하라 fearless thinking 할 거야 fearless thinking 할 거야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꾸고 교육은 무엇이 바꿀까 그것은 바로 페럴레스 페럴레스 사유하고 질문하라 페럴레스 사유하고 질문하라 페럴레스가 바꾸시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첫 번째 들었던 그 곡이 파블로드의 사라사테 아시죠? 예. 치구인 바이젠이라고 하는 집시의 노래인데요. 그 이 사라사테를 사람들은 천재의 음악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라사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하늘에 선율이 내린 현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천재 음악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37년 동안 매일 14시간을 바이올린에 현을 켜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어머님들 내가 제일 좋은 음악가가 될 거야 하고 37년 동안 14시간씩 매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재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도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공부도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것을 내 몸에 익힐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펠렉스 수업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캐치프레이즈가 사유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애들이 이 공부를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얼마나 재밌게 공부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1시간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사유하고 질문하고 생각 열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 생각 열기를 했을 때 저는 뉴턴이 이야기했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는데 그 거인의 3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천재 학습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 그 다음에 서양 철학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천재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펠렉스적인 사유하고 질문하는 학습 방법이 들어왔습니다. 이 3가지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제가 거기에다가 저의 생각인 그렇게 학습했던 것들을 어떻게 추상화 그림으로 녹여서 학습을 완성시키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학원의 학생이 되어서 수업을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학습 방법은 단순합니다. 요약하면은 통독하고 정독하고 반복 정독하고 초수하고 반복 초수하고 사유하고 질문해서 창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통독, 정독, 반복 정독, 초수. 여기서 말하는 초수는 글을 읽고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풀로 뽑아내지 않는 초수하고 반복 초수하고 사유하고 질문해서 창조하라. 창조하라는 것은 글을 적는 겁니다. 조선의 선비는 매일 아침 글을 읽고 매일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글만 읽으면 조선의 선비가 되지가 않아요. 아테네의 시민은 매일 철학책을 읽고 오후에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토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글만 읽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아테네의 시민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유하고 질문하려고 하면은 내가 사유하고 질문할 거리들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초습법, 서브노트북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부 1등하는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수능에서 만점 받는 친구들, 사법고시 1등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서브노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인슈타인이나 전부 다 서브노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펠렉스 학원에 오면은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서브노트 학습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문고전이든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이 글을 내가, 이거 독파해야지 하고 읽는 순간 앞에 1문장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집에 꽂혀있는 과거에 20년 전에 공부했던 수학 정석에 집합만 시커멓고 뒤에는 쫙 깨끗한 거예요. 자, 인문고전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제목을 봐요. 그 다음에 목차를 보고 쭉 넘겨봅니다. 아니, 내가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거고 쭉 넘겨보면서 한 20% 30% 이해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왜 제목이 이럴까? 왜 목차는 이럴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썸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합니다. 정독을 하면서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요. 초서. 근데 이 중요한 문장을 뽑아낼 때 1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뽑아내려고 하면 내 머리는 어떻게 돼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10페이지 중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집어넣고 무엇을 붙이고 그러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알이 박힙니다. 그것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몇 번 하는가 하면은 100번을 한다고 했어요. 그 서브노트고 제가 제 경영학 전공인데 대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경영학 서브노트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학 노트 15권이 있고 이게 저의 인생을 뒤바꾼 거예요. 일단은 경영학 시험 치면은 단 한 문제도 안 틀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방법을 했으면 아마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서브노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공부하면 안 남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브노트 방법을 익히는 거고, 페를렉스에서 오면은 수학을 홍보할 때 개념을 이룬 동영상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보고 자기가 P노트라고 페를렉스 노트라고 서브노트를 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서브노트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산정약용 선생도 24시간을 살고 우리도 24시간을 사는데 이분이 유배를 가가지고 18년 동안에 480건의 저수를 한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아무리 천재라도 어떻게 그 많은 책들을 읽고 그죠? 의문스러운데 자 이분의 독서 방법은 내가 필요가 없고 관심이 없는 것들은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읽다가 내하고 중요하고 필요하고 관심 가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저는 판교에 사는데 아침에 저희가 이제 산책을 할 때 그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자전거 타고 판교의 현대백화점 지하 2층에 가면은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가서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거의 6시간 동안 20권의 책을 뽑아서 거기서 독서를 하고 옵니다. 20권의 책을 뽑아오면은 저분은 저기 뭐 그 일하는 아가씨가 아니 두 권만 빼오시지 뭐 많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인문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글을 읽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는 날려갑니다. 30분이 날고 보고 쫙 읽다가 중요한 문장은 제가 이렇게 서브노트 합니다. 서브노트. 20권을 가져와요. 매주. 그리고 매일 새벽 3시에 인문고전 3시간씩 읽고 글을 적고 예전 같으면 그 글을 적으려고 하면은 몇 박 며칠 걸리는데 지금은 30분이면 다 적어내요. 굉장히 글 쓰는 게 재밌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런 글쓰기가 돼야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 글이 죽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서브노트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 서양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 철학자인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라고 마찬가지로 철학자인데 이 제임스 밀이 그 자기의 아들을 정말 뛰어난 학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8살 때부터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살 때 대철학자가 되는데 공리주의 철학자가 되는데 이 학습 방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지식이 아니다. 자, 내가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가 하면은 밤에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어요. 서브노트를 합니다. 그 아침에 아버지하고 산책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아버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이건 잘못됐고, 이건 없어요. 쭉 토론을 하면은 다시 그것을 받아와서 다시 집에서 서브노트 다시 합니다. 반복을 하고, 이 존 스튜어트 밀은 9남매의 장남인데, 그 서브노트 한 것을 8명의 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머님들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제 강의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겨워요. 똑같이 하면은. 그리고 저하고 같이 다니는 저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강의를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저 직원들이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야, 수십 분 듣는 저 직원들이 얼마나 지겨울까 하고 그 순간순간에 털어냅니다. 그것은 제가 단연코 독서력이겠죠. 그죠?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수학 개념원리 동상을 보고 서브노트에서 피노트 서브노트에서 수업 시간에 와서 선생님이 그 개념원리를 수학 시간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요. 자기가 친구한테 설명해요. 그 설명하다가 잘 안 되죠? 다시 돌아가 동상 보고 다시 서브노트를 합니다. 다시 와서 설명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지식을 서브노트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체계화합니다. 자, GMB에 수학 말고 인문학트가 있는데 인문학트는 모든 것들이 아까 100번을 읽는다 했죠. 그죠? 근데 100번을 읽을 수가 없죠. 제가 중학교 3학년의 시각으로 100번을 읽고 정리를 하고 그것을 앱으로, 이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5분, 6분 동안에 한과를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면은 수십 번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와서는 뭐예요? 내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표를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모든 내용들이 추상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추상화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처럼 안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유하고 질문해서 나만의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창출되는 게
나만의 마이 인문아트 북이라는 책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플라톤의 국가론, 마키아벨리 군주론, 토마스 모 유토피아, 키케르 오브로 이렇게 쭉 생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한 달 정도만 학원에서 같이 토론을 하면은 일단은 말하는 투가 틀려요. 네? 제가 밥을 먹다가 우리 애한테 옛날부터 농담 삼아서 우리 애가 이제 용인데, 야, 용아, 왜 지금 이 순간에 철학이 아빠를 유혹하는 것이야? 이렇게 농담을 이야기해요. 얘가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얘가. 맨날 이제, 걔도 저기 GMB를 다녔어요. 예, GMB를 다니고 지금 고3인데 영국에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지금 원하는 대학을 갔는데 걔도 약 꼴통이에요, 저하고. 닮아가지고. 걔도 어떤가 하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루브르 박물관을 데리고 갔어요. 루브르 박물관이 프랑스 알죠?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에 그림도 많고 막 조각도 많은데 데리고 갔는데 모든 루브르 박물관의 조각상하고 그림들의 신들의 이름 몇백 명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냐? 제가 그리스 로마 시대 100번을 읽었대. 쟤처럼. 근데 어떻게 그걸 읽었냐? 만화책을 읽었대. 대단한. 그랬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는데 6개 대학을 붙었어요. 홍콩대, 싱가포르 대, 뭐 영국의 유명한 대학 다 붙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아빠를 잘 만나서 그렇지. 너는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너는 대학 못 갔다, 임마.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걔는 사실은 GMB 말고는 학교 다닌 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된 것을 이제 추상화로 입히는데 왜 추상화라고 하는가 하면, 자, 내가 서핏이 수노트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봐가지고 내가 이해했어요. 그죠? 사역은 일문했어요. 그렇게 정리된 것들을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볼까를 고민하는 순간 이 내용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인문 고전은 언유와 비유와 반복과 도치가 넘나들기 때문에 생각 열기에 아주 좋은 강론. 무슨 말? 직접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추상화도 보는 대로 그려진 게 아니고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리기 때문에 그 추상 그림을 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석했지만 그 해석을 우리 애들이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나가요. 그러면 정말 기기묘묘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부에 우리 헬렉스 로고 봤죠? 그죠? 그것을 제가 GMB 3학년 애들한테 해석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플라톤은 우리 엄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난데 내가 GMB 학원 가기 싫은데 손에 이끌려가지고 질질 끌려가서 GMB를 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쓰면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보통 같으면은 너 죽을래? 야, 그것도 정답이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